이슈 오늘입니다. 많은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죠.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성공적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검토해야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영주시의 부담으로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주에서 큰 기대를 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우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베어링은 각종 우리 기계류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으로 차세대 자동차, 또 로봇, 항공 등 미래 유망한 신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반 소재입니다. 네. 또한 일본의 그 수출 규제 등 글로벌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중 8대 핵심 부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주시는 앵커 기업인 베어링 아트 유치를 시작으로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건립 등 베어링 산업 기반 구축을 적극 추진해온 결과 영주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지역 공약에 포함이 되었고, 또 2018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네. 이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우리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총 사업비 3,165억 원, 면적은 한 136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6년 준공 계획이며, 이 사업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주로는요, 이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만여 명의 인구 증가, 또 연간 800억 원대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나와 있는데, 근래 조성된 목포나 구미, 포항, 장흥 국가산단을 보면 분양률이 5에서 40%에 불과해서 이렇게 마냥 잔밋빛 전망만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닐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국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이 한번 됐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이주환 의원이 네.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조성된 모든 산업단지는 2020년 6월 말 기준에 모두 1,225곳이고 여의도 면적의 492배에 달하는 규모인 14억 2,833제곱미터입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조성된 이 중에서 축구장 3,920개 규모 2,798만 9천 제곱미터가 미분양 상태에 있어 정부 차원의 산업단지 관리 계획 마련이 시급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미분양 산업단지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이주환 의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또 가장 최신 자료인 한국산업단지공단 2020년 12월에 공시된 2020년 3분기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개소의 미분양 산단이 있고, 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89만 제곱미터의 미분양 면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현재 전국에서 조성 중인 국가산단과 또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 후보지의 총 면적을 더하면 이 면적이 1,729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근데 경북도 또한 신공항 이전지 군위의성에 각 100만 평씩 총 200만 평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를 다하면은 전체적으로 다하면 축구장 3,347개 넓이, 이걸 면적으로 보면 2,39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이 면적만 2020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모든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의 3,057만 제곱미터의 80%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물량들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충분히 우려가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도 지금 계획대로 장밋빛 계획대로 분양이
잘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경북에서 축구장 3,347개 면적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산단이 조성이 된다면 기업들이 그렇게 많을지도 걱정이고 그중에서도 경북에 올지도 걱정이고 참 많은 것들이 우려스러운데요. 의원님께서는 최근 도정 질문에서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영주시가 책임져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네네.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인데 시가 절반 이상 책임진다? 이거 어떤 말씀이신지 좀 알려주시죠. 자,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시비로 지원해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총 3,165억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인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제곱미터당, 평당 120만 원의 조성 원가를 산정을 했었고, 네. 그런데 이 원활한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해서 제곱미터당 50만 원으로 분양가를 하기 위해서 영주시에 요청을 했죠. 네. 그러면 3,165억 중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금액만큼 절반은 영주시에서 부담을 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사업비 중에서 절반 이상인 국비 355억 원을 포함한 1,850억 원을 우리 영주시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는 영주 시민분들과 사실 도민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시는 국가산단 외에 이 국가산단 산업지구 외에 또 진입도로나 도로에 건설하는 비용을 약 한 289억 원 정도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래 되면 5년간 우리 영주시는 연간 한 2,13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네네. 영주시 같은 이런 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순수 시의 재원으로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가를 조성비를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경북개발공사에서는 3.3제곱미터당 120만 원을 산정을 했고 이렇게 되면 기업이 이렇게 비싼데 누가 오겠냐 해서 영주시에서는 50만 원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 차익 70만 원은 그럼 시가 내겠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사업비 중에 절반 이상인 국비 355억 원을 시가 책임진다는 게 그럼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네. 엄청난 액수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5년간 2,139억 원. 네. 좀 더 좀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항목은 시가 다 지원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저는 매우 불합리하고 가능하지 않죠. 이게 국비 355억이라는 예산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저희들 총 이제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문화재 조사비나 공공폐수 처리 시설 배수지 비용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네. 이 부분을 추계한 게 355억 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 355억 원에 대해서는 이 영주시에서 개발공사에서는 당연히 국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영주시에서 이 금액도 영주시에서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이제 요구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철호 도지사는요, 국가공단으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이게 국비 지원이 될 거고, 근데 지정이 안 되면 또 공사가 어려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러면 시가 아니라 도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서 방금 드린 말씀대로 국비 지원을 영주시에서 확보를 못했다고 해서 영주시에서 이 예산을 시행사인 개발공사에 주겠다라고 해박세에 지금 요구는 개발공사에서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워낙에 강하고 하니 이런 부담까지 안고 있었는데 이건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은 경상북도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고 지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만약에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실 국비를 더 많이 하고 시비가 적게 나가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시비를 늘려서라도 빨리 유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355억 원을 얘기를 하셔서요. 1,850억 원 중에 이 355억 원을 빼도 굉장히 큰 금액을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시에서 부담이 큰 거죠. 예. 매우 크죠.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영주시 예산 상황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영주시의 모든 예산을 합친 금액이 2021년도 기준의 총 예산이
약 9,920억 정도가 됩니다. 네. 이 9,920억 중에서 국비, 도비의 사업에 대해서 매칭하는 보조 사업비 5,206억 원을 제외하면 네. 우리 영주시에서 자체적인 예산 4,713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주시가 기초단체로서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등 필수 예산 약 한 3,380억 원을 제외하면 네. 실제 영주시가 자체적인 사업을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수백억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연간 357억, 400억 정도 이런 막대한 재정을 부담을 해야 되죠. 그러면 빚내서 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우 도지사나 도의 뭐 지원 약속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이번에도 이 문제도 이철우 지사님에게 강력하게 이제 그 질문을 드렸고 또 강력하게 답변을 요구를 했는 것에 대해서 또 지사님께서도 지금 이게 형평성 문제가 지사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으니 네. 즉답은 피했지만 우리 영주시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상북도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결국 이 국가 산단이 잘 되어야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발전, 크게는 경상북도의 발전이 되니 경상북도의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지만 확실한 약속은 아니었던 거죠. 이제 확실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고 추후에 네.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답변들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이제 저희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서 영주시의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주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준공도 요청하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또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이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미분양이 많고 또 대통령 공약 7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시장에 공급이 되면 네. 수요 대비 공급 불균형이 일어나 분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영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첨단배아린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조기 착공을 하고 조기 준공을 해서 조기에 분양이 나서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는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신속하게 국토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네. 또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반드시 빠르게 진행하겠다라는 이철우 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도 이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 국가산단이 동시에 되면 그 많은 업체가 선택하는데 힘들 수도 있으니 영주시가 더 빨리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영주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2027년 준공이 목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마무리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오랜 글로벌 경기 침체와 또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매우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산단이 성공하는 것은 결국 분양이 잘 돼 기업이 들어오고 이 기업들이 지역 경제화를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제가 도정 질문을 통해서 영주 첨단배아린 국가산업단지와 도내 미분양 산단이 분양을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의 11만 시민들은 첨단배아린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어 계획된 대로 인구가 증가되고 또 계획된 대로 연간 수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오려면 네. 우리 영주 시민들의 이런 희망을 채워드리고 또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안해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3년, 4년, 5년 뒤에 사업이 추진되고 준공되기 때문에 영주 첨단배아린 국가산업단지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또 지사님께서 약속한 부분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쭉 기울여 주셔서 국가산단 인구 줄어드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도 불러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이었습니다.